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부의 책 읽어주기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매우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또 머리를 잘랐습니다. 네, 단발병이 왔어요. 단발병. 이 정도면은 단발이 아니고 거의 예, 아시죠? 임창정 머리. 음, 실장님이 이 얘기하면 싫어하실 텐데. 아무튼 저는 머리 되게 만족하고요. 요즘 알죠? 아이비리그 컷. 예, 미용실에 가서도 머리를 어떻게 자르냐에 대해서 디자이너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이게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시대의 흐름을 또 보는 거잖아요. 드라마도 보고, 현재 트렌드가 어떤지 잡지도 보고, 패션 이런 화보집도 보고, 누구보다 유행에 민감해야 되고 유행에 빨라야 되는 그런 직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비단 유행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요 책에 네, 경제와도 연관이 밀접하고 아주 뿌리 깊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경제 자체가 재화가 오고 가는 어떤 수단을 일컬을 텐데 그 경제가 유난히 흐르는 거에도 문화가 아주 큰 지대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도 하고 저는 또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네. 우리 드라마 보고 밥 먹고 뭐 광고 보고 유튜브 썸네일 광고 보고 어떤 뭐 대기업의 광고를 봐도 다 그게 어떤 트렌드와 문화의 복합이잖아요. 융합으로. 그런 것들도 경제 성장에 그리고 문화 성장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각설하고 오늘 읽어볼 차례를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경제 113페이지 경제 페이지를 보기로 했습니다. 펴볼게요. 어떻게 또 머리 자른 거에서 디자인에서 경제로 왔는지 너무 휘뚜루마뚜루긴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배웠고 자, 가볼게요. 4개의 경제체제 경제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우리는 역사를 이야기하며 재미있는 사실을 알았다. 각 시대의 특징을 구분할 때 우리가 사용한 개념이 경제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마르크스는 경제를 하부 구조로 두고 역사, 정치, 사회, 문화, 의식 등 경제를 제외한 나머지를 상부 구조로 규정한 다음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하부 구조 결정론을 제시했다. 쉽게 말해서 경제의 모습이 바뀌면 역사도 사회도 문화도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는 중요하다. 경제를 이해해야 세계의 모습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제 2번째 여행지를 빠르게 둘러볼 차례다. 잘 나오죠? 이, 이 책의 경제 파트에서는 4개의 경제 체제를 구분한다. 그 경제 체제란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공산주의다. 이 네 가지 경제체제 정도는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기억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네 가지 경제체제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 단순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기준은 정부의 시장 개입 정도다. 우리는 우선 정부와 시장 관계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다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네 개의 경제체제를 구분할 것이다. 경제체제를 구분한 후에는 각각의 경제체제가 앞서 알아본 역사에서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확인해 볼 것이다. 역사와 경제체제의 관계가 확인되면 네 가지 경제체제의 차이가 명확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오늘날 가장 논쟁적인 두 경제체제인 신자유주의와 후기자본주의를 성장과 분배의 개념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경제체제와 연계해서 성장과 분배를 알면 자연스럽게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당연하다. 아직 여행을 시작도 안 했다. 경제라는 여행지를 다 돌아본 후에는 경제가 명쾌해질 것이다. 경제체제의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죠. 네, 이렇게 큰 특징으로 4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시장의 자유 vs 정부의 개입. 당신은 어떤 사회를 선택하겠는가? 우선 우리는 시장과 정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두 개념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다. 먼저 시장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오늘날 우리가 시장이라고 했을 때 그 시장은 첨가물 재래시장, 농수산물 시장, 화개장터의 오일장 같은 전통적인 시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백화점도 시장이고 대형 마트도 시장이다.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는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도 시장이다. 이 책의 독자와 저자도 시장에서 만났다. 출판시장, 유통시장에서 말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시장이란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 더 단순화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시장은 사회 전체나 다름없다. 사회 안에 시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추상적인 사회를 가능하게 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시장은 사회 전체다. 이 시장 안에는 두 가지 경제 주체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과 기업이다. 두 주체가 시장을 구성한다. 둘은 친하다. 그런데 이들에게 간섭하려는 세 번째 사회 주체가 있으니 그것이 정부다. 시장과 대립하는 정부는 통치기구로서의 국가다. 사실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포함하는 통치기구로서의 국가다. 이렇게 복잡한 개념으로는 그것이 시장과 맺는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정부의 의미를 시장에 간섭하기도 하고 간섭하지 않기도 하는 정부의 기능으로 한정해서만 사용할 것이다.
시장과 정부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는 두 개념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고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개입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정부의 개입 방법은 크게 세금과 규제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는 개입 방법은 세금이다. 정부는 세금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한다. 그리고 세금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시장 활동을 조율한다. 세금이 늘어나면 정부는 재정이 안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복지를 실현한다. 반면 세금이 줄어들면 정부의 재정은 축소되고 복지 역시 축소된다. 세금과 복지는 비례한다. 이 두 가지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정리해보자. 경제정책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 시장의 경제를 추구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시장의 자유를 축소하고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정부의 개입이란 직접적으로 세금을 의미한다. 시장의 자유가 확대된다는 것은 정부의 개입이 줄어드는 것, 즉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반면 정부의 개입이 확대된다는 것은 시장의 자유가 줄어드는 것, 즉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저는 돼요. 그러니까 경제는 크게 시장의 원리로 굴러간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유튜브라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송출하고 여러분은 제가 송출한 방송을 보고 녹화된 걸 보고 네. 그리고 제가 찍은 그리고 제가 어떤 무언가를 판매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고 사고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지불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서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는 게 정부가 이제 시장에 관여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많이 개입하냐, 적게 개입하냐, 안전을 보장해주냐, 얼마나 또 책임을 져주냐, 또 국가에서 그렇게 거둔 환수한 금액으로 어떠한 복지를 실현을 해주느냐. 네, 이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조금 더 고민해보고 그리고 이 책이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저는 제가 보기에 제가 설명하는 게 조금 두서가 없다면 책을 읽으면서 짬짬이 그냥 보실 용도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만 할게요. 안녕.